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한 주 만에 더위가 한풀 꺾였네요. 잠들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 불면증의 원인편에 이어서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원인편 못 보신 분들은 원인부터 파악하고 나서 극복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경추, 흉추의 문제 바로잡기입니다. 불면증의 원인 중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의외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건강한 경추는 C자 커브를 그리고 있는데 일자로 서버렸거나 평상시에 구부정한 자세, 비뚤어진 자세, 또 스마트폰을 고개를 수그리고 본다든가, 또 무거운 가방 등으로 틀어졌다든지, 또 사고로 인해 틀어졌든지 여러 이유로 틀어진 부분 때문에 유발된 불면증은 교정이나 추나 바른 자세 등을 통해서 바로잡으세요. 추나와 교정을 받아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인대나 근육 등이 약하면 다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도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평상시 구부정한 자세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있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주세요. C자 커브를 유지하기 위한 베개 등도 많이 나와 있는데 체격이 큰 사람들은 잘 맞는데 저같이 체격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사이즈가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작은 사람들을 위한 제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불면증의 또 다른 원인인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수많은 기억된 생각들로 좌뇌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숙면을 취하게 하는 곳은 뇌관이라는 곳인데 지나친 생각이나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대뇌에 자리 잡게 되면 뇌관의 자율적인 조절을 방해를 합니다. 이런 넘쳐나는 생각들은 빼기 명상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도 상당히 없앨 수 있습니다. 지나친 번뇌 생각, 스트레스가 빠지면 지나치게 활성화된 좌뇌도 안정화가 되고요. 뇌관을 간섭하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푹 잘 수 있게 된답니다.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저같이 추의 문제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명상을 하게 되면 잠을 조금 자더라도 많이 피곤하지 않고 뇌가 휴식을 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줘요. 적은 수면 시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답니다. 아주 강추예요. 세 번째,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활동적인 상태, 바쁘게 일하는 상태, 긴장 상태, 불안 상태 이런 때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요. 식사를 한다거나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두 신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한쪽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병이 오기도 하고 불면증을 겪기도 하죠. 자율신경은 내 맘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복식 호흡 등을 이용한 깊은 심호흡을 하시면 좀 안정화가 돼요. 10초 정도 천천히 숨을 내쉬고 또 아랫배 단전을 이용해서 불룩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복식호흡 방법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에 복식호흡 쳐보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조하시고요. 잠자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 후에 족욕을 하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장내 환경 개선입니다. 장은 노폐물이 많거나 유해균이 많으면 불면증이 올 수가 있는데요. 변비가 있으신 분은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 제 영상 변비 탈출편, 노인성 변비편 그렇게 참조해서 보고 오시고요. 변이 장 속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변비나 설사 등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그 트러블을 꼭 개선하도록 하시고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트러블이 개선되고 내 변 색깔이 황금변으로 변하게 되면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유해균이 너무 많을 때에는 유산균만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럴 때는 약국에서 엔티란이나 정탕 등을 이용해서 유해균을 좀 잡아주시거나 세균의 바이오필름 때문에 전혀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박테리오신이 포함된 그런 식품들이 있어요. 일부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박테리오신을 이용해서 유해균 수를 먼저 줄인 후에 유산균을 복용하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한데요. 단백질 과잉 섭취는 유해균에 의한 암모니아 발생을 늘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방귀로 배출되는 가스 냄새가 지독한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뇌도 그 암모니아 영향으로 불면증이 오기가 쉬워요. 육식보다는 곡류와 채소류를 이용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식단의 종류를 바꾸시면 장내 균층이 양호하게 바뀌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요새 프리바이오틱스도 아주 핫하죠? 프락토 올리고당이 그 대표적인 건데요. 유산균은 먹이가 돼서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죠. 장 환경 개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5번째, 카페인 피하기와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홍차, 녹차 이런 것들은 저녁에는 꼭 피하셔야 돼요. 카페인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짧게는 2시간에서부터 길게는 6, 7시간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음료들을 너무 과하게 마시거나 또 저녁에 마신다면 당연히 잠이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또 불면증 유발 약물들은 제가 불면증의 원인편에서 많이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쪽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6번째,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 차단이에요. 창밖이 밝아서 불을 꺼도 밝은 경우에는 이중 커튼을 이용해서 차단을 해주시고요. 특히 가전제품 침실에서 다 몰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작동하지 않아도 전기 코드만 꼽혀 있으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반경 1m까지 전선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작동 중인 가전제품이라면 전원 표시 등의 아주 작은 불빛조차도 수면에 방해가 되고요. 또 소음도 신경 쓰일 수가 있겠죠. 이런 일체의 것들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수면 안대를 착용하시고 주무세요. 이렇게 빛이 차단이 되면 수면을 취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7번째,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정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보통 잠이 늦게 들었다고 해서 아침에 기상이 늦어지면서 늘어지게 자고 또 점심때쯤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생체 시계가 자꾸 늦어지게 돼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게 됩니다. 저처럼 출근 시간이 있어서 제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억지로라도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꾸 늦게 일어나기가 쉽지만 그래도 아침 기상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낮잠은 졸려도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낮잠은 자더라도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 길게 자면 또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니까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 졸려도 버텨보면 밤에 제 시간에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뇌의 한가운데에 24시간 생물학적 시계인 시교차상핵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교차점 부근이죠. 이 생체 시계가 고장나거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생체 리듬 잘 지키세요. 8번째, 낮에 햇빛을 쬐고 활동을 충분히 해줍니다. 운동도 밤에 하는 게 아니고 낮에 하고 저녁 운동까지는 괜찮은데 야밤에는 좀 피하세요. 운동은 신체를 깨어나게 해서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답니다. 낮에 공기 좋은 곳을 산책하는 것이 아주 좋고요. 아침 저녁에는 스트레치기나 요가 정도가 적당하죠. 햇볕은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해주고 세로토닌 생성을 원활하게 해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변하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수면을 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져서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활동한 당신, 밤에 잘 자라. 9번째, 갱년기이신 분들은 건기식이나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초기에는 석류 추출물이나 회화나무 추출물, 또 승마 추출물 등으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합성 호르몬은 치료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갱년기 여성용 건기식이나 일반의약품 등은 약국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밤에 TV, 스마트폰, 또 컴퓨터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 등을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풀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빠져들기가 쉽거든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끊지 못하겠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특히 불 끄고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들은 굉장히 해롭답니다. 정 보고 싶으면 책은 괜찮습니다. 단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로 선택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1번째, 간혈 부족이나 신음 부족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예민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시계 초침 소리에도 예민하고 잠귀가 밝아서 조금의 뒤척임에도 금방금방 잠이 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간혈 부족이 많습니다. 간혈은 저장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철분제를 6개월 이상 복용하시게 되면 저장철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음이 부족하고 양기가 머리 위로 잘 떠서 상기가 잘 되시는 분, 잠을 못 자기 쉬운데요. 기수련을 잘못하시다가 상기된 사람 많이 봤어요. 선방적으로 신음을 보호하는 한약을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것도 좋고요. 양방에서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양소는 저녁에 드셔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L테아닌도 숙면하시는 데에 상당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이 밖에도 시원하고 조용한 환경 조성을 해주시고 또 방을 깨끗이 정리해서 바라만 봐도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야식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불면증 극복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본인의 불면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불면증 잘 극복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